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홀인원 전략 집중해 보겠습니다.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뜨뜻미지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돈이 들어왔었던 종목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오늘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흐름은 오장 다시 반도체 쪽으로 예. 수급 유입이 나타나면서 약간 좀 활기를 좀 찾는 것 같은데 아직 본격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휴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연휴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시장에서 이제 좀 변동성은 확대되고 거래 대금 좀 주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전반적인 시장은 더욱더 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래 대금 상위 탑5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 D&D 파마텍, SK하이닉스, LS에코에너지, 캠트로닉스로 어찌 보면 진짜 반도체 색채가 진하네요, 위원님. 네, 이 거래대금 안에서는 제가 뽑은 종목은 캠트로닉스를 좀 가지고 예. 왔고요. 캠트로닉스가 지금 삼성전기와에 대한 업무 협약을 통해서 유리기판 산업에 대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죠. 삼성전기는 2026년 기준으로 해서 상용화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파일럿 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캠트로닉스 그리고 필옵틱스 그리고 이 두 종목에 대한 성장성, 그 YC캠까지 해가지고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 특히 TGV라고 하는 공정 진입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릴레이팅을 조금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고점에 대한 돌파를 다시 한번 보여줬던 상황에서 차익실현 매물. 조금 아쉬운 것은 이번에 한 20선 정도까지 살짝 눌렸다가 올라와 주면 좀 부담 없이 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한 템포 정도 더 변동성을 좀 확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리기판뿐만이 아니라 EUV, PGMEA라고 하는 퀄테스트 진행까지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로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재료가 양쪽 어깨에 두둑히 실려있는 종목이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유리기판이면 유리기판, 그리고 반도체에서 또 핫하다고 할 수 있는 공정 중에 하나가 이 노광 쪽에 있어서 EUV 쪽이잖아요. 관련해서 언급이 되었다라는 점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량 쪽에 있어서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탑5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전선 있어서 제일 전기공업도 그랬고 대원전선 1위로 올라와 있고 폴라리스 AI, 본느, SMCNC, 판타지오 등등 확인이 됩니다. 오, 위원님. 네. 되게 각양이에요? 네. 예. 여전히 뜨거운 이제 전선 관련주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온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이번에 하이브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받는 엔터주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래량에 대한 것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 본느를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력을 보여준 이후에 윗꼬리가 달긴 했지만 이제 신고가에 대한 것을 달성을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영업이익에 대한 것과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미국 화장품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미국향 매출에 대한 변화, 이 수혜에 대해서 본격적인 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전에 이제 물류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나타났던 그런 구간에서 물류 비용에 대한 것이 이제 조금 하향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고 본다면 마진율에 대한 개선 그리고 저평가 매력도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있었던 3,000원이라고 하는 선 올해 1월 달 그리고 지금 전일 3,000원이라고 하는 선을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완전히 레벨업에 대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 이번 4월 수출 데이터 안에서도
이제 화장품 섹터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느 오늘 정말 본때를 보여준 기업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전략 조금 시간 될 때까지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화장품 이야기 나눠주셨기 때문에 마녀공장도 오늘 본느 따라서 오전장부터 움직임이 활발했었거든요. 네. 위원님 언급해 주시고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해 보일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아쉬운 상황이네요. 사실 상승폭을 네. 반납한 것만큼 아쉬운 건 없죠. 그쵸. 그렇죠. 4월 19일 날 이제 2만 원이 되기 전에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전 영업일에 굉장히 강한 상승, 그리고 오늘 2만 6천 원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줬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상승 탄력을 받기 이전에 조금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장 후반부로 들어올수록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부족해지면서 지금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되는, 그리고 저점 공략과 미국 시장에 대한 확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고, 한 종목 더 열어볼까요? 화장품 내에 있어서 색조 강자 클리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고가 구간이고 목표가로 한 34,000원 주셨던 것은 이미 넘고 오래입니다. 추가적인 방향은요? 클리오는 목표 가격을 4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색조 화장과 전반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등등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이죠. 어떻게 본다면 화장품 섹터 안에서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하고는 APR 그리고 클리오, 이 두 개에 대한 종목이 대장에 대한 흐름을 너무나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4월 중순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에 대한 상승, 어떻게 보면 28,000원 구간에서 36,000원까지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줬던 타이밍에서 한 템포 쉬는 거에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 가격 4만 원 상승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희한하게 약간 4만 원 이런 가격은 조금 그 안에서 매도가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낮게 잡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라운드 피겨적인, 그쵸? 4만 원 라인대. 그러니까 그 부근에서의 컨트롤 하시면서 목표 대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는 여기까지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마감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48초가량 남은 상황 속에서 현재 코스피는 동시호강 구간에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좀 올라오려나 그 시도 구간 밟고 있습니다. 현재 2684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70선 하회하는 자리에서의 움직임. 사실 장중에 퐁당퐁당 양선과 음선이 좀 오갔던 구간도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했던 구간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팔자 쪽으로 완전히 가닥을 짚혔다가 다시 또 사자 쪽 집계가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5월 2일, 5월의 첫 거래일 이렇게 문 닫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지수가 뚜렷한 방향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약세권에서 눈치 보기 했던 장세가 좀 그려졌습니다. 참 이 FOMC라고 하는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이런 상황 메시지를 어떻게 소화할까가 오늘 장의 포인트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속에서도 살아남았었던 종목군과 또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은 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변 없는 마이너스권에서 거래에 마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2680선, 그리고 코스닥은 870선 하회하는 자리에서 움직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수급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지금 마감 집계상
92억 정도로 소폭의 매수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담았었던 쪽에서는 뭐 반도체 쪽도 분명히 있었고 또 반도체 내에서의 희비가 엇갈렸던 종목도 있었기 때문에 집중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양 매도가 있었다라는 점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이 또 사실 안정화가 된 것으로 좀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자, 지금 137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고 1375원 선 60전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환율보다는 전반적인 수급적으로 움직임이 좀 거셌던 하루였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오늘 시총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코스피 지금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희비가 교차됐었던 가운데 움직임이 나왔고 사실 오늘 밸류업이 2시 부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현대차가 양전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종가상으로 봤을 땐 24만 9천 원에서 약보합 마감.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도를 조금 더 붙였습니다. 11만 9,600원에서 거래에 마쳤고 특히 오늘 삼성 SDI는 기관도 그리고 외국인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었던 쪽이었습니다. 셀 3사 가운데 나홀로 실적 독주를 하는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단 가운데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 그려졌고요. 네이버 역시 2.39% 강세 특징적입니다. 하지만 밸류업 관련해서 KB금융 쪽에 있어서는 힘을 내지 못했네요. 4.37% 마이너스권 그려집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사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등 과연 실적을 어떻게 반영시키는가가 오늘 시장의 포인트이기도 했었는데요. 정해졌던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가운데 오늘 이런 마무리가 됐었고 HLB 같은 경우도 4%나 좀 밀렸다라는 점 챙겨볼게요. 하지만 알테오제는 2.2% 강세 18만 원 선 위로 또 올라왔다라는 점 그려집니다. 또 제약바이오단에서 3천당 제약도 강했죠. 7.55% 상승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리노공업은 반도체단에서 또 흐름을 약진적인 모습 그려가고 있습니다. 3.4% 가까운 상승으로 리노공업 이렇게 장 마쳤습니다. 자, 쭉 보니까요. 정말 특징적이라고 할 것은 그렇게 딱히 잡기가 어려웠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우리 김도영 위원께 더 자세히 받아봐야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오늘 화장품을 갖고 와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지수를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정말 섹터 플레이가 강했고 그 중심에는 화장품을 빼놓을 수 없었다고도 그려지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이제 애플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5월 16일까지 우리나라도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연휴를 좀 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에 대한 흐름은 조금 부족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6월달 FOMC 회의에서 점도표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흐름, 영향권에 조금 더 그 무게를 좀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에 대한 FOMC 회의는 저는 무사히 잘 마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개별 실적에 대한 확대,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의 실적들이 대거 이제 발표를 할 것인데요. 그 안에서에 대한 흐름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대응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서 오늘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반도체, 다시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머리를 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도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와 서버 그리고 전력기기와 전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 수출 데이터 전체적으로는 13.8% 정도 성장을 보여줬고요. 그 안에서 반도체 섹터는 60% 정도에 대한 성장, 자동차는 10%에 대한 성장, 그 약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화장품과 화학 섹터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장에서 수출 데이터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을 빼놓고는 볼 수가 없었던 상황. 그리고 또 다른 다시 한번 이제 저점에서에 대한 공략이 나타나고 있는 화학 섹터까지 본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먹을거리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1분기 실적을 마무리하고 이제 2분기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질 텐데 저는
여전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승 동력,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오는 7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안착이 되고 다시 한번 80,000전자를 위해서 향해서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D램과 낸드의 ASP 평균 가격, 판매 가격에 대한 인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이 수출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속객과 핀 그리고 장비 전반적으로 너무나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료 의약품이랑 미용기기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나이스하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이제 전력 반도체, 한마디로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한 확대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기대하는 그런 수준에서 눌림목 공략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쪽에 있어서는 계속 갑니다. 특히 AI로 촉발된 반도체나 그리고 오늘 특히 전력 설비단에 있어서도 움직임이 컸고요. 또 화장품이나 화학과 같은 쪽에 있어서도 특별히 또 언지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 점검 여기까지 받고 관심주까지 추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이 내일장 좋을까요? 지금 요즘 주식 말고 다른 부분에서 핫한 게 좀 하이브잖아요. 하이브죠. 그렇죠. 예. 하이브가 뉴스가 상당히 계속 핫한데. 나오고요. 그렇죠.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종목명 SM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1분기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흐름은 NCT밖에 없었다라고 본다면 이제 기대한 거에 대한 실적은 뭐 기대한 만큼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2분기에 이제 라이즈랑 에스파 두 그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에스파 카리나에 대한 연애설로 인한 그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2분기 새로운 동력에 대한 것을 상당히 잘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에는 신인 걸그룹에 대한 대비까지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 IP에 대한 추가적인 증설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라이즈에 대한 인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약간 사심 넣어서 에스파에 대한 그 추가적인 성장 동력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자리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 가격에 대한 거는 9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72,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SM 오늘 챙겨 주셨네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공정위에서 카카오와 SM 결합을 조건부 최종 승인했다라는 뉴스가 또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시세가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챙겨 주셨습니다. 93,000원 라인대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엔터주 내에서는 결국에는 하이브를 제외하고 JYP나 SM 쪽에서 좀 고민하셨을 텐데 안 그래도 그래도 SM이 더 좋다라는 건 변화 없으신 거죠? 딸아이한테 물어보면은 조금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전에는 이제 그 스트레이키즈를 상당히 좋아하다가 지금 라이즈라고 하는 보이그룹을 좋아하는데 예. 그렇게 본다면 요즘 대세는 다시 한번 SM이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으로도 약간 수렴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모습 상당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딸아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엔터주 판단하실 때 한번 조사를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SM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김도영 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장도 정말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